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고 넓게 파헤쳐보는 이슈 타파입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올 한해 울산의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참 올 한해도 울산에서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슈 타파에서 짚어본 이슈들도 있습니다만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들도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요한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이 시간을 통해 다른 문제 그리고 미처 다루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대상으로 주제별로 한번 묶어서 다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이 첫 번째로 꼽으신 올해 울산의 주요 이슈는 뭔가요? 네, 지금도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의 의료 인프라 문제입니다. 네, 의료 인프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울산의료원 문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울산대 의대를 둘러싼 논란이 생각나는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2021년이었지만 갈목할 만한 성과도 많았습니다. 민선 7기 임기 말년에 울산시의 애간장을 태웠던 울산의료원 설립 문제가 2022년도 국가 예산에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반영이 되면서 마침내 물꼬가 트이게 됐습니다. 네. 울산의료원은 예비 타당성 면제 또는 통과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네. 울산의 의료 인력 부족 사태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보면 전체 평균 5%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이 1%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공공의료의 현실인데요.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172명 수준인데 서울은 267명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 면적이 넓고 농촌 오지가 많은 경북이 116명으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경북과 거의 동급인 123명 수준이니까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농촌 볼 수 오지와 있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울산은 광역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료원의 설립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울산 지역에서는 팽배한데요. 네. 문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됐다는 것은 기재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비 편성을 시작으로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의사수만 놓고 봐도 광역시에 걸맞는 수준은 아닌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조금 부끄럽네요. 맞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름은 울산대인데 정작 울산에 없다로 최근 많은 논란이 일면서 울산에 오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울산대 의대가 울산에 있는데 왜 데려오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겠지만 실제로 울산대 의대가 울산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10명 가운데 7명꼴로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2명은 비수도권 그리고 단 1명만이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 의대 졸업 의사 가운데 수도권에 가장 많은 비율을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대 의과대학 졸업 의사 866명 가운데 67.1% 그러니까 한 581명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그래서 울산대 의대를 울산에 존치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울산대 의대생들은 의예과 1학년 때만 울산대에서 교양 수업을 받은 뒤 이후에는 이론과 실습 수업 대부분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울산대 의대는 협력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시설을 빌려서 미인가 학습장으로 이용했고 이 학습장에 의예과 2학년과 의학과 4년의 이론 수업 가운데 75%가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75%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수업을 서울에서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대학 홈페이지와 입시 홍보 자료를 통해서 해당 시설을 서울 캠퍼스 이렇게 홍보해서 부적절하게 운영했다고
교육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인가를 받지 않고 수업을 해왔다. 이 논란이 불거진 건 이 최근이지만 의과대학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30년 넘게 이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교육부는 총장 그리고 의과대학장을 포함해서 관계자 징계 등 인사조치 그리고 학사 운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울산대 의대생들은 인가받은 시설인 울산대와 부속 병원인 울산대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얼마 전 이러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대학에 통보했는데요. 내년 1월까지 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짧게나마 우리 울산대 의대를 둘러싼 논쟁도 한번 논란도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올 초부터 울산 시민들에게 공분을 샀던 뉴스입니다. 네. 공직자들과 공공기관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혁신도시 신세계의 문제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그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 부동산 투기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 자, 울산도 이 혁신도시 아파트 특공 문제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좀 시끄러웠죠. 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난 4월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발 쇼크는 울산 공직사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울산시는 LH 직원처럼 내부 개발 정보를 빼내서 부동산에 투기한 공직자를 발본 세곤하겠다며 울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을 가동했는데요. 네. 울산에서 대규모 개발이 추진 중인 빅7, 이른바 7개의 대단위 개발 사업, 정책 사업의 개발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총 5천여 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이 가운데 20여 명이 해당 부지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개발 정보를 악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가 공공택지지구로 선정한 그 선바위 지구, 이 관련해서 울산시가 추가 조사를 나선 결과 울산시 측 소속 6명, 울주군청 소속 2명 등 8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의심된다며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경찰청은 지난 9월 울산시청 소속 3명 그리고 울주군청 소속 2명 등 5명의 공무원이 혐의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이들을 형사 입건한 바 있습니다. 네, 이 5명 형사 입건했고, 자, 그럼 혁신도시 아파트 특공 문제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특공은 특별 공급인데요. 혁신도시 이전 기간 종사자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울산 지역의 공공기관 임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아파트를 받고는 바로 울산을 떠났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분을 샀는데 정부가 지역에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주택 정책을 역이용한 결과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울산 지역 내 특공수 분양자는 989명이었습니다. 퇴직자 70명을 제외한 재직자 919명 가운데 울산을 떠나서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인원이 311명, 약 30%가 넘었습니다. 네.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을 특혜를 준 것인데 정작 수혜자의 3분의 1가량은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셈입니다. 혁신도시가 왜 도심 속의 외딴섬이라고 부르는지 이 사안으로서 확인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혁신도시 얘기가 나오니까 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신세계 백화점 문제인데, 백화점이나 이 백화점 규모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기만 기다렸던 시민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겼죠. 네, 올 하반기에 참 이 뉴스가 자주 나왔습니다. 네. 그 하나의 먹튀 사례인데요. 신세계는 지난 6월 말 8년 동안 약속해온 백화점 건립, 이것을 철회하고 상업시설이 10%에 불과한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발표해서 먹튀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9월 16일에는 울산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보다 넓은 규모의 스타필드형 쇼핑몰을 짓겠다고 추가로 발표를 했지만 신세계의 오너인 정유경 총괄사장의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급조한 개발 계획이다, 이런 의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결국 신세계는 울산 중구에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그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팬데믹, 급변하는 국내의 유통환경 등
사업 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신세계는 또 이미 제시한 계획과 같이 최적의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 개발을 할 계획이며 이 경우 상업시설 규모는 그 기존 울산 백화점보다 더 큰 영업 면적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구나 중구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신세계의 입장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백화점 예정부지 주변 아파트에도 이 신세계를 비난하고 항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던데, 뭐 땅 장사, 이 먹튀 논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한편 그 올해는 환경 관련 이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울산의 대기업 사업장들이 이 대기 오염 수치를 조작한 일도 있었고, 또 원전 문제, 야암근린공원 논란까지. 자, 이런 것들은 참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공해 문제, 환경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던 적은 없는데요. 올해 초에는 울산지방검찰청과 환경부가 함께 나서서 울산 지역의 대기업체들이 대기 측정 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무더기로 밝혀져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얼마 전 울산의 17개 기업체 환경 담당 임직원 그리고 4개의 측정 대행업체 임직원 등 모두 48명이 기소되는 대규모 기소도 있었습니다. 네. 장기간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농도를 조작하고 기본 배출 부과금을 적게 낸 혐의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었는데도 이 수치를 낮추거나 아예 오염 물질이 측정되지 않은 것처럼 대기 측정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업체가 공모해서 조작한 대기 측정 기록부만 21,2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공해 문제는 울산 시민들의 이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수치 조작이 참 어처구니가 없고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기록이 조작되는 그 무렵에 이제 울산공단의 여러 가지 그 대기공해, 벤젠이나 솔루젠 이런 발암 물질의 농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점,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이 문제와 우리 연장선상에서 이 공해 차단 녹지인 야암지구 개발, 이걸 둘러싸고도 상당히 찬반이 대립하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인데요. 개발과 보존이라는 첨예한 갈등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야암지구. 이 지구는 지난 1962년 공원시설로 지정됐지만 무려 58년 동안 미집행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7월에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울산시가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 행위를 하도록 허가를 하든지 양성화 단계에 놓인 지역입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양성화가 가능해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야암지구에 오는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한 3,500여 세대의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 승인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네. 문제는 이 지역이 석유화공단 코앞에 위치한 공해 차단 녹지구역인데요.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주민단체 그리고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석유화학공단 공해 차단을 완충 녹지인 그 야암지구 개발에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차 커졌습니다. 결국 울산시는 지난 2월 국토부가 공론화가 끝날 때까지 사업 추진 절차를 일시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현재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네, 이 공론화를 위한 이 민간 기구도 지금 출범을 한 상태인데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 궁금합니다. 잠잠하다 싶으면 터지는 원전 사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죠? 예,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 고리원전 3호기 원자로가 전기 발생기 저수위로 자동 정지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앞서 5월 29일에는 신고리 4호기에서 불이 나서 화재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고 발생 이후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네. 탈핵 울산 시민 공동 행동은 연이은 사고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울산시가 직접 핵발전소 재가동 동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가동 동의권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 원전 사고와 대응의 문제점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달 말이면 동해남부선 철도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울산의 교통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됐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이슈보다도 이 교통, 도로망, 철도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던 한 해였는데요. 네. 공항과 철도, 시내버스 이런 교통 문제가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그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시내버스인데요. 만성 적자의 대시민 서비스 불만족으로 도마에 올랐던 그 울산 시내버스. 이 시내버스가 오는 2023년부터 준공영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울산시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과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 후에 서비스 버스 업체와 승무노조 이 두 곳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 도입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의 교통 문제에서 공항 문제도 올해만큼 뜨거운 적이 없었는데요. 네. 지난 9월에 울산공항 종폐 공론화 카드는 정치권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송철호 시장이 동남권을 넘어 영남권 광역연합이 준비한 그 여러 가지 교통 체계라든지 행정 단위 형태의 체계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광역 교통망이 구축되고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대구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만큼 울산공항의 미래를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공론화를 선언했습니다. 네. 현재 울산시는 울산공항의 존치 그리고 확장, 이전, 폐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문 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네. 공론화의 중요한 부분은 미래 항공 수요와 가능한 기능에 대한 고민인데요. 네. 울산시는 공항 관련 용역 교통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인데 이 용역을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나면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확장 이전 여러 가능성을 두고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울산의 하늘길인데요. 네. 그 산업 수도 그리고 문화 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하늘길을 닫겠다. 울산에 공항을 없애겠다는 이런 부분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울산은 항공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에어부산이 울산공항에 취항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거의 만석을 차지할 정도로 울산공항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산을 둘러싼 그 여러 가지 교통, 항공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은 그 울산의 지도를 바꿔놓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네. 하나의 문제는 바로 철도인데요. 네. 고속철도, 광역철도 이런 부분들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울산의 미래와 또 한 가지 어떤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철도공단이 1조 4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부산 일광역에서 울산 태양역의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이거는 28일이 이제 본격 개통을 하도록 네.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경주 서울과 강릉을 연결되는 새로운 어떤 그 북쪽으로 향하는 동해 라인의 선과 중부 라인 서울로 통하는 철도 이 부분의 어떤 그 철도 라인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굉장히 가시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연말에 개통되는 통해남부선 복선 전철과 해운대를 출발해서 울산을 거쳐 신경주 그리고 서울 청량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그 부산 해운대를 시작으로 울산을 거쳐서 강릉까지 달리는 고속철도 꿈이 아니라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그 시내버스 운영 방식의 변화 그리고 공항과 철도까지 그 울산의 교통 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또 인구 문제. 잖아요. 이 빠르게 줄고 있는 울산의 인구 문제를 우리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울산의 인구 절벽, 이 굉장히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징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 울산의 그 출생, 혼인 이것은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탈울산 수준도 어느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최근 10년간 울산의 인구는 2015년까지 매년 1% 안팎의 성장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120만 돌파를 앞둔 2015년에 118만 9천여 명을 기록한 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1만 명씩 줄어들고요. 매년 1만 명씩? 네, 한 해에 1만 명씩. 그래서 지금 2025년에는 1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아마 100만 명도 위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감소 요인인데요. 네. 경기가 나쁘니까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기본이지만 이 부분만으로 인구 감소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울산에 일자리를 찾아 정착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금방 다른 도시로 떠나려고 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울산을 살기도 좋은 도시가 아니라 그저 잠시 생계를 위해서 거처로 머무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울산 인구가 이렇게 빨리 감소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그 울산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제 올 한해 마지막 이슈를 살펴볼까요? 네, 올해로 발견 50주년을 맞은 방구대 안각화 문제가 올해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네. 이 방구대 안각화 보존 문제는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진 미안의 현안인데요. 네. 올해 잠적 목록 등재 그리고 명성 지정, 수문 설치 등 급박한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 방구대 안각화 관련해서는 매번 훼손, 물 문제 이런 것들이 참 이슈가 되어 왔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구대 안각화 보존 문제는 현재 사연댐 수문 설치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작업이라는 큰 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과 환경부 등 관련 기관들도 힘을 보태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울산시와 문화재청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이를 여러 가지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 사연댐 수위를 48m로 영구히 낮추는 방법을 정했고 네. 이를 위해 수문 설치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방구대 안각화 발견 50주년을 맞았는데요. 이 발견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우리의 문화재 당국은 방구대 안각화의 진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데 모르니 그저 바위덩이 정도로 여기고 방치했거든요. 네. 방구대 안각화가 바위가 아니라 금관이거나 청자류 혹은 도자기거나 돈이 되는 유물이라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끼와 자풀이 뒤섞여서 형체조차 잘 보이지 않는 바위 그림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후속 대책은 나 몰라라 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야 보존과 등록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정치나 시민단체, 아마추어 등 본질과 상관없는 세력들이 방구대 안각화 보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인데요. 우선되어야 할 부분은 역시 방구대 안각화의 보존입니다. 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문화재청의 오판으로 대책 없이 하세월만 하고 있는 안각화 문제는 본질과 다른 문제로 더 복잡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올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전적으로 자꾸만 나아지는 단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로 발견 50주년을 맞은 방구대 안각화 보존 문제까지 이렇게 올 한해 울산의 주요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내년에는 상황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란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울산의 중요한 사회 이슈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